삶은 계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셔왔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혈관과 신장이 부담을 받아온 거죠.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계란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함께 먹는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막히던 혈관이 다시 뚫리고 신장이 훨씬 편해지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이 왜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를 위해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합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 같거든요. 음식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은 영양 흡수를 도와주지만 어떤 반응은 독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계란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계란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과 레시틴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소화가 방해되거나 유해물질이 생깁니다.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지죠.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넘기셨던 거죠. 그러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 정성껏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비밀들을 꼭 얻어가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유입니다. 아니, 두유도 몸에 좋은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삶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의 흰자, 우리가 흔히 난백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소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두유에도 같은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몸이 단백질을 거의 분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계란의 단백질도 두유의 단백질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영양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복부 팽만, 방귀, 설사. 이런 증상들 느껴보신 적 있죠? 장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단백질 흡수율은 60% 정도였습니다. 반면 따로 섭취한 그룹은 90% 이상이었죠.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중요한데요. 근육량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0%나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차를 두는 것.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세요.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혹은 대안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두유 대신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우유는 계란과 찰떡궁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의 메티오닌, 우유의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단백질 흡수율을 확 높여줍니다. 실제로 70세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무가당 두유를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혈당이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고 체중은 오히려 늘었어요. 근육량도 줄고요. 식단을 점검하다 보니 문제는 바로 계란-두유 조합이었습니다. 두유를 저녁으로 옮기고 아침엔 계란과 우유로 바꿨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해 보니 결과가 놀라웠어요. 혈당이 안정됐고 근육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소화도 훨씬 편해졌고요. 결국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홍시든 단감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놀라셨죠? 가을철에 삶은 계란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딱딱하게 응고돼요.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위장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소화가 거의 안 됩니다. 위산으로도 분해가 안 되죠. 이게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면 복통, 설사, 심하면 위석증이라는 위장에 돌덩이가 생기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와 홍시 1개를 드셨어요. 그런데 2개월 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장에 커다란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며 이렇게 큰 위석은 흔치 않습니다. 라고 하셨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에 1달이 걸렸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그 조합이 사실은 독이었던 겁니다. 이후 식습관을 바꾸신 뒤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뿐만 아닙니다. 탄닌이 많은 과일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떫은 포도, 석류, 덜 익은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드신 후엔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습니다. 이건 계란의 소화를 돕고 위장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작은 시간 차이 하나로 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3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가 왜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까 감에 들어있던 탄닌과 비슷한 성분이에요. 이 탄닌산이 계란의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하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빈혈 예방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계란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수율이 8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즉, 계란에 들어있는 칼슘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년기엔 치명적입니다. 또 녹차는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 계란의 단백질은 적당한 위산에서 잘 분해돼야 하는데 위산이 너무 많으면 소화가 오히려 방해돼요.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계란과 녹차 조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친구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9세이신데요. 건강에 정말 신경 많이 쓰세요.
2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한 개에 녹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빈혈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금방 피곤해지고 어지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검사 결과는 철분 결핍성 빈혈. 의사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음식 조합이 문제 같았습니다. 식습관을 분석해 보니 바로 계란 녹차. 철분은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녹차를 오후로 옮기고 아침엔 물이나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재검 결과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끊으셨죠?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20년 동안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였구나. 좋은 의도라도 조합을 잘못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이죠. 녹차뿐 아니라 홍차와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탄닌이 있으니까요. 이런 음료는 계란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뒤에 드세요. 이 원칙 하나로 철분 흡수율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계란은 언제 먹어야 제일 좋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특히 노년기엔 아침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런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해주고 비타민C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방울토마토. 이런 계란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토마토의 리코펜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세 번째, 우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란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보완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 좋은 지방이 계란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통곡물빵. 이 계란의 단백질과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에너지가 오래 갑니다. 혈당 상승도 천천히 일어나죠. 이렇게 먹으면 계란의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 기능이 나아지고 근육이 늘어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노른자가 약간 흐를 정도로요. 완숙으로 너무 삶으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돼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거꾸로 날계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 들어있어서 피하셔야 하고요. 물 끓인 후 7분. 이게 황금 시간입니다. 찬물에 바로 담그면 껍질도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다음은 하루 섭취량이에요. 예전엔 하루 한 개로 제한하라는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2개에서 3개까지 괜찮고 노년기엔 단백질 필요량이 많으니 오히려 좋습니다. 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제 주변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올해 87세이신데 매일 아침 계란 2개 드십니다. 50년째예요. 그런데 혈관 나이는 52세래요. 비결은 뭘까요? 올바른 조합이었습니다. 상극 음식인 감, 녹차, 두유는 철저히 피하시고 이 계란은 언제나 좋은 궁합 음식과 드셨죠. 그렇다면 이제 계란이 혈관에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의 성분 중 레시틴은 혈관 청소부로 불립니다.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또 콜린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뇌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 계란의 아미노산 중 타우린은 혈압 조절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손발이 자주 저린 분들, 이런 분들께 특히 좋아요. 미국 유명 대학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계란 한 개씩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 낮고 뇌졸중 위험이 12% 낮았습니다.
물론 그건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했을 때입니다. 잘못된 조합이라면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신장 건강에도 계란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품질이 좋아서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비타민 B6, B12가 풍부해 신장세포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돕습니다. 물론 이미 심한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70대 한 할아버지는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하루 한 개씩 반숙 계란을 추천드렸습니다. 6개월 뒤 신장 기능 지표가 좋아졌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식단 덕분이다라며 칭찬하셨죠. 자, 이제 실전 팁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식단 설계하기. 계란을 중심으로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통곡물빵, 우유를 함께 드세요. 둘째, 상극 음식은 시간차 두기. 감이나 녹차는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적어도 2~3시간 텀을 두세요. 셋째, 조리법을 다양화하기. 매일 삶은 계란만 먹으면 질릴 수 있죠. 수란, 스크램블, 계란찜 등 다양하게 즐기세요. 넷째, 신선한 계란 사용하기. 오래된 계란은 영양 손실이 크고 세균 위험이 있어요. 구입 후 2주 이내 소비가 좋습니다. 냉장고 안쪽, 뾰족한 쪽 아래로 보관하면 오래갑니다. 다섯째, 알레르기와 약물 상호작용도 확인하세요. 드물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고 특정 약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올바른 계란 섭취법을 실천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 한 분, 80세 윤 할머니의 사례가 잊히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드셨지만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아침 반숙 계란 방울토마토 통곡물빵 우유 식단을 3개월 유지하게 했죠. 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체중은 3kg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무엇보다 완전히 달라진 활력을 느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계란과 감, 계란과 두유, 계란과 녹차. 이 세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혈관과 장, 신장이 달라집니다. 대신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드세요. 브로콜리, 토마토, 우유, 아보카도, 통곡물빵. 그리고 반숙으로 조리하세요. 끓는 물에 7분, 황금 시간 잊지 마세요. 하루 섭취량은 하나에서 2개, 건강한 분은 3개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세요.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1개 올바른 조합으로 드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더 깨끗해지고, 신장은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질 겁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 시작한 당신이 바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